이제 대부분 다 참석하신 것 같아서 그럼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그렸던 회로 열어 주시고요. 어제는 이제 전기 제어로 유압 회로를 제어하는 것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지워 주시고 홈 탭에 보시면은 리본 바에 보시면 시뮬레이션 탭에 조건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으로 이제 유압 회로를 제어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플로터 같은 창이 하나 뜨고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여기를 펼쳐 주시면 이렇게 곡선이 나오고 구성 쪽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서 뭐 신호 주기랑 대역이 지연 주기 종료랑 있는데 시작 모드는 자동이냐 수동 아니면 변수로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주기가 기본적으로는 0으로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너무 길어서 일단 0으로 10초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곡선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추가라고 있는데 여기 추가를 클릭을 해 주시면 곡선 추가 창이 나타나고 유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형이 지금 보시면 불리언이랑 불이랑 L리얼이 있는데 만약에 온오프 방향 밸브를 제어하고 싶으시면은 불리언을 선택을 해 주시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로 표시가 되고요. L리얼로 선택을 하시면은 뭐 숫자 값을 원하는 대로 넣으셔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0, 1 이렇게 이진 숫자만 넣을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면 지금 보시면 초도 이렇게 60초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길어서 10초로 바꿔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지금 보시면은 0에서 1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크기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전 지금 작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삽입 뭐 삭제 선택사항 복사 뭐 복사가 나오는데 삽입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0초일 때, 2초일 때, 뭐 4초일 때, 그 다음에 10초일 때 이렇게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1을 주면은 이렇게 0에서 2초 사이에는 0이었다가 2초에서 4초 사이에 1 값이 됐다가 이제 0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10초 동안 이런 루프를 가지는 제어가 되고요.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솔레노이드의 왼쪽이랑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같은 방식으로 불리안을 선택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마우스 오른쪽으로 삽입을 2번 해주시고 이번에는 초를 6초랑 8초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1을 넣어 주시면 여기서 0에서 6초까지는 0이었다가 6초에서 8초 사이에 입력값이 1이 들어가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랑 변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변수는 원하시면 바꿀 수도 있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 밸브를 이렇게 어셈블리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마우스 키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킨 다음에 변수 지정으로 이동을 해서 입력 신호를 12
입력해 주시고 12원이랑 1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확대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셔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서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으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은 CB2랑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면은 0에서 2초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2초일 때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후진하고 이런 식으로 0에서 10초 사이에서 2초랑 4초일 때는 전진 입력이 들어가고요. 6초에서 8초일 때는 후진하는 이런 식으로 10초의 주기로 반복해서 이렇게 신호를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문의해 주십시오. 시퀀스 방법 다시 먼저 구성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원래 1분으로 돼 있는데 신호 주기가 10초로 바꿔 주신 다음에 곡선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곡선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추가라고 여기 올려보면은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곡선 추가 창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유형이 불리언이랑 엘리얼이 있는데 불리언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왼쪽에 노란색은 왼쪽에 연결됐고 그 다음에 아래쪽 파란색은 불리언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추가로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면 두 개가 있으실 겁니다. 0이랑 60으로 된 거 있으실 건데 60을 된 걸 더블 클릭하시면 숫자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 보시면 마우스 이쪽 끝에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삽입하라고 삽입 뭐 삭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삽입 삭제 뭐 선택사항 복제 선택사항 복사 모두 선택 같은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서 삽입을 두 번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처음에 클릭하시면 0, 0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삽입하신 다음에 0 중에서 두 개를 2랑 4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2에 2초일 때 입력값을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여기 60초에 했던 거를 10초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6초랑 8초로 설정하신 다음에 6초에서 입력값을 1로 설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모양이 나오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60초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X축 자동 크기 조정을 클릭해 주시면은 10초로 알아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변수를 연결하시려면은 여기 아까 어제 어셈블리로 연결하신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반향 밸브 있는 부분을 마우스에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려서 왼쪽 솔레노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변수 지정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CB를 입력하셔서 CB1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솔레노이드를 클릭을 해서 CB2랑 연결을 해 주시면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오늘 다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부분을 닫고 어셈블리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편집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부분을 제가 지금 반향 밸브가 온오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부분을 비례 반향 밸브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이 회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 리본바에 보시면 편집 탭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어셈블리 편집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회로를 원하시는 대로 이동할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셈블리 한 곳에서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서 들어와서 편집해 주시면 되고요. 방향 밸브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클릭돼 있으면은 표시가 다 일부분이 좀 다 표시가 안 되고요.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은 뭐 데이터나 기술 사양이 있는데 여기 기술 사양에서 밸브 유형을 온오프나 비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뭐 스풀 이동이나 면적, 압력과 같은 값도 넣을 수 있으시고 여기 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랑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부분이 끝나면은 이제 여기에 스풀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온오프 밸브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저장을 다 했으면은 이제 어셈블리 종료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방향 밸브가 온오프에서 비례 방향 밸브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방향 밸브를 조이스틱으로 제어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환경 앤 제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이스틱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조이스틱을 집어넣어 주시고 보시면 변수 지정에서 조이스틱은 JY 언더스코어 X, JY 뭐 밑줄 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나 Y축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조이스틱에 X축이랑 X축으로 제어를 할 거라서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변수 지정을 왼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변수 지정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입력 신호 비례 모델, 입력 신호 온오프 모델, 공급 경계 신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입력 신호 비례 모델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조이스틱을 JYX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신 다음에 연결됐으면 이렇게 X가 표시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조이스틱을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 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아까는 온오프 밸브를 제어하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비례 방향 밸브를 제어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까와 같이 창이 하나 더 뜨고요. 이번에는 구성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성해서 주기를 10초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곡선에서 추가를 누르시고 아까는 분리어 눌렸었는데 이번에는 L 리어를 눌러주시고 Y 최소를 마이너스 100으로 입력해 주시고 Y 최대를 10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넣는 이유는 비례 반영 밸브가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최소값을 마이너스 100, 최대값을 100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도 여기 다시 예를 들어서 10초로 간단하게 바꾸신 다음에 X축 자동 크기 조정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셔도 삽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넣었을 수가 있으신데 그러신 다음에 만약에 값을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1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50, 그다음에 뭐 5초에서는 마이너스 뭐 40, 그다음에 8초에서는 100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초에서 이렇게 비례 반영 밸브가 증가하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설정을 하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12원을 다시 연결해야 되니까 조이스틱을 지우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 반영 밸브를 솔레노이드를 클릭해 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비례 모델에서 12원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시퀀스 위치를 보시면 시퀀스가 SD가 있고 SD1이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 SD1에 만들었기 때문에 SD1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연결 다 됐으면 시뮬레이션을 다시 시작을 하면은 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 반영 밸브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이 잘 하셨나요? 네, 잘 하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밸브 스프를 만드는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거 만든 애로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을 클릭을 해서 표준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서 두 번째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에서 그리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반영 밸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반영 밸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압에서 밸브 스풀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밸브 스풀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밸브 위치에 따라서 수평 포트 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밸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서 하나, 둘, 여기 7개 지금 이렇게 넣는 걸로 지금 보시면 숫자에 맞춰서 지금 4개에 있는 4개에 하나, 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의 지금 포트가 있는 거 보면 여기 수에서 7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추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먼저 하나,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편집 탭으로 이동을 해서 라인 끝을 9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라인 두께를 100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그릴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IS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 공간이 4개의
그리드가 있게끔 나오겠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 부분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리신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라인의 끝을 선택해 주시고 너무 크다 싶으면은 75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7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9에서 크기를 5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크기도 너무 크다 싶으면은 5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 부분을 그릴 건데요. 이 그리는 방법은 끝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싶으시면은 마우스를 여기에다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홈에서 직접 링크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다이렉트 링크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라인이 리액션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편집 탭에서 같은 방식으로 구분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 요소들은 다 여기에 밸브 스풀 디자인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여기 밸브 스풀 디자인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선택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로틀 밸브를 여기에다 넣으셔야 되는데 집어 넣으시고 크기가 너무 커서 넣을 수가 없어서 일단 마우스를 먼저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크기 잠금이라고 있습니다. 크기 잠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해제를 하면은 이제 아웃면에 각 면의 중간이랑 가운데 끝 면쯤에는 이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요렇게 눌려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시려면은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회전을 선택하신다 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연결을 하려면은 Shift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우시고 싶으시면은 라인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라인 없애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맨 왼쪽에 있는 라인은 하나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알려주십시오. 이게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요 나머지 가운데랑 끝부분도 같이 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도 같이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리신 다음에 다 그리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생성하는 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색깔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표시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바뀌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중에 숲을 생성할 때 문제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 그리셨나요? 네, 다 그리셨으면 이제 각각의 이제 숲풀 위치들을 생성을 할 건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만든 거는 클릭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숲풀 위치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숲풀 위치 구성 이 나와서 생성을 해 주시고요. 생성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숲풀 위치를 저장을 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으신데 온오프로만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비례로만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비례랑 온오프 둘 다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비례 및 온오프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숲풀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예제 아니면은 이그젠플이라고 저장하시고 다 제대로 만들었으면은 새로운 숲풀 컴포넌트는 목록에 삭감되었다고 나오고요.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두 개도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소프리치 생성하신 다음에 소프리치를 비례 및 온오프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그젠플에서 같이 덮어 씌우면은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그리셨으면 이제 이 그린 스프를 어떻게 넣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기술 사용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포트 개수는 3개, 위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트 개수가 예를 들어서 7개라고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렸던 거는 위에 4개, 밑에 3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사용자 정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저장을 했던 위치가 잠시만요. 먼저 저희가 만든 위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포트게스를 7개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첫 번째가 맨 왼쪽에 있었던 게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고 두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위치도 바꿔주시고 싶으시면 바꿔주시고 방향 밸브를
원하시는 방향 밸브도 생성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면적유랑에서 실제적인 값들을 넣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풀 위치까지 넣은 것까지 다 하셨나요? 혹시 뭐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 스풀 저장된 거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잠시만요. 한번 복사를 해보고 이렇게 그룹을 해제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든 거를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뭐 바로 지우신 다음에 따로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기능은 없어서요. 여기 밸브 스풀 디자이너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생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없이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으면은 다음으로는 다시 창을 하나 여시고 다이어그램을 새로 하나 여시고 이번에는 간단한 해로긴 한데 이제 유체 온도가 압력이 올라가면서 유체유가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회로를 모터랑 전동기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변 릴리프 밸브를 그냥 하나 이렇게 얘로 집어넣고
네, 탱크를 다중포트 종수함 탱크를 포트수를 예를 들어서 그냥 크게 5개로 넣으신 다음에 온도 변화를 체크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무한 볼륨이 지금 부피가 무한으로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거짓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이제 이 값이 탱크가 무한정으로 크다는 게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열 온도 변화를 측정할 때 필요한 기능을 거짓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초기 최적도 지금 250m인데 이것도 너무 높은 경우도 있어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게 한 100리터 정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인을 간단하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측정 계기에서 보시면은 측정 기기에서 기타 온도계가 있는데요. 온도계를 탱크 밑에다가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본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온도가 25도라 해서 온도에서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이 25도는 시뮬레이션이 여기 보시면은 유압에서 초기 유체 온도를 25도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25도로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회로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유압에서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초기 유체 온도를 예를 들어서 40도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1-1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1-2로 설정해 주시면 여기는 초기 유체 온도가 40도로 시작되는 거고 여기는 초기 유체 온도가 25도로 시작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체 온도가 변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시뮬레이션 옵션에서 열 변화를 클릭해 주시고 열 변화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은 이제 온도가 압력이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트래킹 압력이 높아지면은 온도가 조금 더 빨리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그려 보시고 설계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이제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시 5분까지 이게 그려 보시고 9시 5분부터 9시 20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 초디 온도값 설정이 아니고요. 전체 유체율에 대한 온도 설정인데 여기 리본 바에 보시면은 편집 탭이라고 있습니다. 편집 탭에서 유압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유압 설비라고 있는데 유압 처음에 디폴트로 첫 번째로는 초기 유체 온도가 25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추가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온도를 저는 25도로 설정했는데 뭐 40도로 바꾸시고 되고 40도로 바꾸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순서랑 설비 번호랑 회로 번호가 이렇게 1-1, 1-2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1-1 같은 경우에는 올려보면은 초기 유체 온도가 25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기 유체 온도가 40도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지금 1-1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회로를
1-1로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는 초기 유체 온도가 25도고요. 다음에 여기는 여기 부분은 1-2로 선택을 하면은 초기 유체 온도가 40도로 설정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도계를 여기 넣으면은 초기 유체 온도가 25도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25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40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40도로 이렇게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이렉트 라인이 설정이 된 상태면 아마 이게 계속 눌려진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이쪽 상단에 보시면 직접 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없애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링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다이렉트 링크가 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바꾸고 싶으시면은 다시 이 부분을 없애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직접 링크를 클릭됐던 부분을 아마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뒤로 계속 라인을 그리면은 그를 없애주시거나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된 부분을 없애주시면은 다음부터는 링크를 선택하시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으십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이제 이렇게 온도 변화까지 유체유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까지 확인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유체유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각기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압에서 유체 정화기기를 클릭을 해서 냉각기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구동 및 변속기 요소에서 기타를 클릭하신 다음에 송풍기를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기 모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냉각기로서 동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기랑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송풍기에 더블 클릭하면은 변수 지정에서 속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속도를 냉각기의 전력 손실이랑 연결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호환되는 시뮬레이션 변수의 속도를 연결해 주시면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시작을 하면은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서 목토의 설정 속도를 먼저 이렇게 0으로 바꿨다가 천천히 이렇게 올리면 온도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조금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줄이면 이렇게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냉각기를 사용해서 유체유의 온도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계는 먼저 지금 측정 계기에서 기타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온도계가 나오고요. 선풍기는 구동 앤 변속기 요소에 보시면 클릭하시고 거기에서 기타에 보시면은 이렇게 송풍기가 있습니다.
편집 탭에 보시면 리본 편집 탭에서 리본 바이 편집 탭에서 기능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기능 그룹에서 유압을 클릭을 하셔서 원래는 디폴트로 돼서 하나만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해 주시면은 하나를 더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필요한 뭐 바꾸시고 싶은 뭐 초기 유체 온도나 초기 주위 온도나 이런 걸 다 설정할 수 있으신데 이렇게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있는 회로를 1-1로 설정하고 싶으시면은 요렇게 1-1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전체를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1-2로 설정하고 싶으시면은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1-2를 클릭해 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는 1-2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게 저장이 됐는지 어떻게 이게 제대로 어디 지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위에 숫자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게 제대로 연결됐는지 지정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 송풍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변수 지정에서 구동 토크랑 조향 토크랑 속도가 있는데요. 여기 속도 부분이랑 송풍기에 그다음에 냉각기에 이렇게 다시 끊어보면은 여기 DP라고 전력선 설명에서 전력손실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속도랑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은 시뮬레이션 시작을 했을 때 시작하면 모터가 거의 안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설정해 놓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송풍기를 틀면은 온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 하셨나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배관이라고 하나요? 배관이나 라인의 길이나 그다음에 라인의 길이나 그다음에 뭐 재질이나 뭐 종류에 따라서 압력 손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대한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간단하게 그렸던 회로에서 냉각기랑 송풍기만 없애시고 요렇게 기본적인 회로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신 다음에요. 그리시면은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라인에 유체 라인을 유체 라인의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길이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라인의 길이에 따라서 압력 손실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제로 먼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길이를 1m로 설정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질인 경우에 10m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라인을 컴포넌트 아니면 측정계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불러서 압력 손실을 클릭해 주시고요. 같게 또 압력 손실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너무 작을 수도 있으니까 단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옵션에서 예를 들어서 열변화가 체크되어 있는데 완벽한 라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도 이렇게 압력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완벽한 라인을 없애면은 이렇게 압력 손실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길이가 1m고 여기는 10m로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길이를 정확하게 알고 싶거나 표시하고 싶으시면은 컴포넌트 속성성의 데이터에서 길이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표시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표시랑 뭐 유체 라인 같이 이름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 라인을 이름이랑 길이를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길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값을 표시하거나 알리아스에 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단위도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길이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10m일 때랑 1m 있을 때 압력 손실이랑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여기는 이제 라인을 다른 종류의 라인을 선택을 했을 때 압력 손실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의 길이나 자재에 따라서 압력 손실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를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음으로는 이게 끝나면은 다음으로는 유체에 라인의 값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새로 없는 기능들에 대해서 만약에 찾으시는 라인이 없을 때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다 하셨나요? 라인을 만약에 찾으시는 라인이 유체 라인이 없으시면은 유체 및 라인 관리자로 클릭을 하시면 유압 유체를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설명은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모든 속성 이렇게 별표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즐겨 찾는 섹션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노란색이 사라져서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즐겨 찾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을 하시면 다음에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오일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찾으시는 오일이 없으시면은 같은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이런 값들을 다 넣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레이드도 넣을 수 있으시고 동점도랑 그다음 밀도랑 벌크 압력이랑 그 오일에 필요한 데이터 값들을 다 이렇게 넣어서 찾으시는 오일을 만들 수도 있으시고요. 네, 자재 쪽도 보시면은 뭐 고무나 나일론이나 이렇게 필요한 자재들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또 없으시는 부분은 찾은 부분이 없으시면은 내부 거칠기나 역률이랑 포화성비 같은 걸 넣어서 자재들을 선택할 수 있으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라인 유형도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으시고 유압 라인도 이렇게 선택해서 다 마지막에 다 넣으신 다음에 만드셔서 라인에 추가할 수도 있으십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실린더의 위치를 그 각도를 변경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 포트 정수함 태클을 넣으셔서 포트 수를 2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차단 밸브를 하나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다음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편집해서 이합에서는 공기 비율을 0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유체 유형을 울트라 클린 뭐 40으로 하나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실린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래로 떨어지게끔 설정을 하시려면은 실린더의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90도로 설정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부하를 넣을 수도 있으신데요. 외부 부하를 여기에서 5만 킬로로 이렇게 한번 넣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상시 열림이 아니고 상시 닫힘 차단 멤버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단 밸브, 상시 닫힘 차단 밸브에서 최대 압력을 1000바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유체 라인을 100 아래 라인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의 길이를 여기서는 250mm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설정한 다음에 하나는 복사를 해서 하나는 탄성을 왼쪽 회로는 탄성이 참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은 거짓으로 탄성을 설정했고 오른쪽은 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면은 먼저 쓸 때 이 시뮬레이션 값들이 약간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성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오토메이션 스튜디오에서 탄성 값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오픈루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리고 라인 같은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클로즈 루프를 만드는 이런 예제를 한번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측정 계기에서 측정기에서 기계 변속 멀티 게이지를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단반향 펌프를 하나 이렇게 집어다 넣으시고 체크 밸브를 이렇게 위아래로 하나씩 지원해 주시고 사다시 반향 밸브도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유아 회로에서 잠시만요. 이런 클로즈 루프를 그리려고 하고 클로즈 루프를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하나씩 찾아서 그리고 있고요. 라인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도 사축식 모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타코미터도 측정기계에서 타코미터를 이렇게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비례 펌프에서 다음으로는 이렇게 유압으로 조정되는 축 양측 가변 용량을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직접 붙이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같이 붙으면은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구동기 연속에서 전동축을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크기를 잠금 해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펌프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그려주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완성되어 있는 예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린 다음에 제가 조이스틱이랑 어떻게 연결을 하고 이 기술 사양에서 어떤 부분을 연결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면은 조이스틱에 따라서 조이스틱이 움직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클로즈 루프가 설계되는 동작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토메 스튜디오에서 이 필요한 회로들을 찾아서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유압으로 조종되는 축 양축 드레인 부착 가병 용량한 펌프고요. 이
이 컴포넌트는 비제 펌프에서 유압으로 조종되는 양반향 펌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컴포넌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모터 같은 경우도 복동 사축식 모터라고, 사축식 모터에서 첫 번째 복동 사축식 모터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제어 밸브는 찾다가 없으시면은 이렇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비례압력 밸브의 조이스틱 밸브에서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제어 밸브에서 페달 명령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 값들을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다
다 그리셨으면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펌프에 변이를 2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변 릴리프의 크래킹 압력 값을 30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복동 사축식 모터에서 사판 시작 위치를 VG 미니멈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 회전은 참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 최대 압축률을 20바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 예압 압력을 10바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최대 변이를 100cm per revolution이랑 그다음에 최소 변이를 이렇게 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소위 값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알리아스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값들이 이런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판에 지금 바꾼 값들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제어 밸브의 페달 명령을 기술 사용해서 입력 신호가 마이너스 10에서 0 사이에서 그 다음에 설정 압력이 마이너스 10에서 30일 때 마이너스 10일 때 30, 그 다음에 0일 때 0인데요. 요거를 입력 신호를 설정을 하시려면은 먼저 이 설정 값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일반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래픽에서 X의 최소값을 마이너스 10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Y의 최대값을 30바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이 숫자에 맞게끔 이 플롯이 생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압력 순위에서 설정 압력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은 기술 사양에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는 10, 그 다음에 Y의 최소값은 0이고 Y의 최대값은 30바로 설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0이랑 0, 10에서 30값을 넣어주시면은 여기에 필요한 회로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먼저 하시다가 지금 어디까지 하셨나요? 일단은 회로는 다 그리셨나요? 그럼 회로를 다 그리신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은 다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어떤 값들을 변경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러면은 회로를 먼저 다 그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라인이 검은 점이 안 나오고 빨간 점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연결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검은 점이 표시가 되는 게 정상인데 혹시 뭐 아무 점도 안 나오나요? 근데 보통 링크에서 아니면 보통은 링크에서 요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연결된 건데 라인으로 그리시면 안 되고요. 혹시 라인으로 그리셨나요? 아, 이 라인으로 그리시면은 안 되는 게 라인은 그냥 이게 그림으로 된 거라서 실질적으로 그리시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면은 이렇게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 그냥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자동으로 이거는 링크가 되거든요. 라인이 돼서 예, 펌프의 동력도 계산을 됩니다. 그래서 펌프의 계산 값들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고요. 이런 값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사이징 시트 관리자에 보시면 유압에서 펌프 및 모터를 보면은 각각의 펌프에 사용되는 방정식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런 방정식들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형 펌프도 이렇게 방정식이 이런 방정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회로를 다 그리셨으면 먼저 그 모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먼저 사판 시작 위치에 스위치를 VG 미니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프링 예압 압력이랑 압력은 10바, 그 다음에 최대 감축률은 20바, 여기 보셔서 그 다음에 최대 변이는 100, 그 다음에 최소 변이는 50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값들을 먼저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 축 부착 정용량 펌프의 변이를 20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변 릴리프 밸브의 크래킹 압력은 30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압으로 조정되는 축 양축 및 드레인 부착 가변 용량형 펌프는 이렇게 시계 방향 회전으로 변이는 50, 최대 파일 압력은 24바로 이렇게 설정된 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제어 밸브 페달 명령인데요. 비례유압에 기술 사용으로 넘어가셔서 먼저 일반 설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래픽에서 최소는 -10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최대는 0, 최소는 0, Y 최소는 0, 그 다음에 Y 최대는 30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클릭을 해서 이 빨간 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입력 신호를 -10이랑 0으로 설정해 주시고 설정 압력을 -11 대 30, 0일 때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게 -10이랑 0으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일단 여기에서 최대를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설정 압력값만 여기서 변경해 줄 수 있으시고요. 이 모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모터가 아니고 펌프인데요. 지금 시계 방향 헤드는 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 마지막으로 같은 방식으로 기술 사양해서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0, 그다음에 최소값 y 최소값도 0, y 최대값은 30으로 변경하셔서 하시고 같은 방식으로 0일 때 0, 10일 때 3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이스틱을 넣어 조이스틱에 조이스틱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입력 신호를 조이스틱 X랑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입력 신호를 X랑 연결해 주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변수 지정해서 여기도 X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에서 30까지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출력을 10에서 -10까지 저장한 상태니까 최대값은 30까지 해서 -10에서 10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다 됐으면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시면은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이스틱의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안 되시면은 내일 교육 시간에 다시 여쭤보시면 그에 맞춰서 다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디오 링크는 제가 내일 오전에 출근하게 되면은 링크를 다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메커니즘 생성하는 법이랑 그 온라인 카탈로그 사용법, 그다음에 BMO 생성하는 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타이틀 블록, 제목 블록 생성하는 것까지 해서 내일은 이걸 위주로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은 뭐 Q&A를 받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 5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지금 알려주시면은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답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영상은 지금 제가 오늘 박성현 본부장님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링크를 그러면 다 모든 분들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